최저임금 급속 인상. 급소. 우린 좋은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래? 아 이게 무슨 실정이야? 아 진짜. 이건 칭찬해야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문글 어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쨌든 홍준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다시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13개 실정. 아 이건 정말 놀라웠던 게요. 반박할 수 없는 게 단 하나지도 없어. 뭐가 13가지나 된다는 거죠? 원전 졸속 중단. 잠깐만요. 논의 중이잖아. 이번 명절에 만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569기 건설 관계자였어요. 그때 들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별건 없고요. 우리가 공정률 얘기하잖아요. 예. 공정률 한 20% 좀 못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정률에는 포함되는 것들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밑바닥 가지고 지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그 설비 있잖아. 예. 그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터만 다지고 있어도 이미 공정률에 포함되는 거야. 뭐 원자로 설계라든지 예, 이런 것들 예. 전부 다 포함되더만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야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거기서 뭐 일거리가 없으면 또 다른 일거리 하고 있는 거고 막 그렇긴 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원자력 관련한 것들. 근데 그 친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원자력이 없는 건 맞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훈훈했다. 나랑 척을 치고 싶지가 않구나 이 생각. 아 그분은 확신범이 아니네. 네. 양심적이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원자력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사능도 세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그 바닷물은 오염이 되잖아요.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많이 비유하는 게 자동차죠. 절대로 향후 50년간 절대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요즘은 많이 줄어서 18,000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상징적으로 2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원자로가 만들어져 있는 원자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몇 가지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100% 완제품을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장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스스로도 믿기 힘들죠. 그렇죠. 예. 원전 절속 중단. 이게 정치 캠페인으로서는 정말 비열한 거거든요. 절속도 아니고 지금 중단이 결정된 것도 아니야. 자, 두 번째. 최저임금 급속 인상. 급소. 우린 좋은데? 아니 내년에 10,000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소가 아니에요 이거. 2020년까지 완충 내년 지나고 10,000원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급소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10,000원을 올렸으면은 초 울트라 메가톤 인상 이렇게 했겠네. 광속 인상 그랬겠는데. 세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래? 아 이게 무슨 실정이야? 아 진짜. 이건 칭찬해야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문글 어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네 번째. 평화구걸 북핵 위기 초래. 막말로 평화를 보장한다면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나빠요? 평화 구걸이라. 네. 북핵우기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 평화를 구걸한다는 말이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건 아니죠. 평화는 좋은 건데 그걸 왜 네. 구걸해? 예. 평화 상태 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네. 구걸이라니. 그리고 북핵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정권과 상관없이 북한 차원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오던 거잖아요. 그게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개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는 뭐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북한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다음. 공정위 통한 기업 압박. 미치겠다. 공정하게 일하라고 압박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이 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네. 다 싹 쓸어먹어 버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대기업이 횡포 부리지 말라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입니까? 다음. 노조공화국. 이 사람은 노조하고 무슨 원수를 짓 일이 있나? 아니 얘는요. 이거는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이거는 내란죄 정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노조 가입률 10%인 나라가 뭔 노조공화국이야. 그러니까 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 지금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이영주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직도 예. 건물 밖으로 못 나오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분 한번 가서 뵌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팅팅 부어 있어가지고. 자 다음.
소득주도 성장론 통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아니 참 이거 무식하다. 두 개를 어떻게 등치시킬 수가 있지? 이런 쌍또라이 같으니라고. 공부 좀 해라. 대기업들이 어떤 재화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는 방식의 낙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소득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측면이거든. 네. 이거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소득으로 성장을 시키자 이런 개념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낙수 효과 자체가 배급제도 아니에요? 부자들을 더 그러네, 부자로 그러네.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분수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진짜 무식하다. 얘. 정치 보복 요거 말할 것도 사실 없겠죠.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저는 갈린다고 봐요. 네. 불법인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언론 장악. 이것도 마찬가지네. 일단 가치관 문제가 있는 거고. 장악 전혀 안 되는데.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네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척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장악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김장겸이 보세요. 음. 쭉 오고 있잖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언론 장악을 해?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 더. 그래 조금 먹힐 수 있겠네요. 이건 유일하게 인사참사.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 잡는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파열음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지. 예,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인사참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박성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주기 복지. 아니 퍼주기 복지 정도가 되려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한 300만 원 정도씩은 줘야 퍼주기 복지 정도로 얘기를 들어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서 뭐하게 국가가 도로나 깔고 있어. 다리나 넣고 있고 퍼주기 복지라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송 하기 싫지 않아요? 너무 뻔한 소리를 이런 게 일반 사인 간의 논란이랄까? 서로 간에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서 토론이 붙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이거. 네. 직접 면제는 되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퍼주게 그만둬야 돼. 일자리 대란. 야 이거 아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네. 국회에서 그 일자리 관련한 추경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싹둑 잘라가지고 취임 150일 만에 일자리 대란을 일으키는 대통령. 엄청나네요. 그래놓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미 FTA 재협상. 야 이거는 고도의 전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FTA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에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맞서겠다가 FTA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게 재개정하면 한국이 손해만 봅니까? 미국이 불편한 점은 들어준다면 우리가 불편했던 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정말 지루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국회에 비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미 FTA 트럼프가 재협상하자고 하면 안 할 건가? 아니 다 들어줬잖아요. 얘네들 정권 잡았을 때. 그러니까 홍준표는요. 내가 보기에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사적인 사인 간에 저 새끼 속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한테 조금 무서워요. 예.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밖에서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뻔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보여서 그냥 피식 웃음밖에 안 나오는 캐릭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홍준표가 13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 거를요. 가만히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전 졸속 건설, 최저임금 동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북핵 국어를 통한 평화 위기 초래, 기업을 통한 공정위 압박.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요. 얘네들이 한 거예요. 노조 탄압공화국. 뭐 네, 노조 탄압공화국.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수년간 한 사람이잖아.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설사 그게 보수정당 출신이라고 해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대기업들이 너무 착취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아무리 보수 수구지 그런 정당 출신이라고 해도요. 문제가 지금 같거든요. 이거 아까 말한 제가 그 캐릭터로 이야기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일삼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말을 13가지라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으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 그러니까 바둑이라고 하면 최소한 좀 바둑이 급이 높을수록 네. 여러 수를 보잖아요. 이 사람은 수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네. 너무 티가 나요. 오목두기 바빠지고. 아니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인사참사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쟤네들 문창극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거 성추행해가지고 미국에서 박근혜하고 같이 가가지고 윤창중요? 윤창중 존 레논.
아니 왜 아티스트 이름을 그렇게 편집해 주세요. 저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 같네요. 안 해요. 아니 인사 참사는 그때 벌어졌어요. 문창극 때 진짜 인사 참사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그 말하지 마요. 여자분 나와서 막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상한 대답하던 잘 몰라요. 윤진숙. 어 우리 진숙이 누나. 어떻게 인사 참사를 해맑은 아줌마. 그것도 밀어붙였잖아, 지들. 그 여론 때문에 기어콘 꼭 저희 굴복했지만. 그러니까 인사 참사라고 해도 박근혜 정권 때문에 못했고 예. 이게 어디가 인사 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성진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기는 했지만 지들은 또 반대 안 했던 인사란 말이야. 박성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고. 이 홍준표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건 그래요. 정권을 수년 동안 갖고 있던 자들이 정권을 뺏겼어.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러면 어떤 감정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때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했을 때 출근하던 바로 그런 기분일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오늘부터 박근혜 세상이 왔구나. 5년 동안 참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나 하는 그런 감정 있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내 거야. 절대 너희한테 줄 수 없는 내 건데 뺏겼어. 그러니까 아까 다른 방송 이야기했지만 대당의 조원진 같은 자들은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무효 그러면서 대선도 불구하고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 그냥 바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을 탔다가 하거나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 그거 취소 뭐 운동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노벨상을 타건 뭐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박수를 받건 뭘 하건 간에 다 비틀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 장점이 많고 뭔가 좋아할 만한 여지가 많으면 서로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당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지한다가 나온다고. 근데 자꾸 부끄럽고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확장성이 확 떨어져요. 나만 뭐라게 박근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누가 밖에 대놓고 어떤 미친놈이 더군다나 미래라고 하는 건 노인네들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속마음으로는 내가 일배하면서 홍준표 좋아한다고 어떻게 밖으로 대놓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 마차님처럼 자기 심지가 아주 굳지 않으신 분들은 주위에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칭찬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세뇌가 돼요. 아, 홍준표가 그래? 그렇지. 근데 반대로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찍을 만한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계속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뭐 자기들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걸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말만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금 정치권이 좀 되기가 좀 힘든데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정치인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다 보면 나중에 저게 매니아가 되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그 사람 정말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게 암암에 모르게 지지가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당이. 그래도 홍준표가 지금은 바빠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재판 제대로 받고 감옥 가면 차근차근 공부할 시간이 생길 그러네. 겁니다. 예. 아 영어 사전도 좀 보고. 아이고 이명박, 박근혜, 당대표 홍준표까지 예. 큰일 났네. 좀 있으면 조원진도. 저 큰일 났다. 전부 다 운동 시간에 한 곳에서 만나는 건가요? 운명 공동체라고 그래요. 걔네들 보고. 정치 캠페인으로서는 정말 비열한 거거든요. 절속도 아니고 지금 중단이 결정된 것도 아니야. 자, 두 번째. 최저임금 급속 인상. 급소. 우린 좋은데? 아니 내년에 10,000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소가 아니에요 이거. 2020년까지 완충 내년 지나고 10,000원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급소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10,000원을 올렸으면 초 울트라 메가톤 인상 이렇게 했겠네. 광속 인상 그랬겠는데. 세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래? 아 이게 무슨 실정이야. 아 진짜. 이거 이거 칭찬해야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문글 어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예, 잘하고 있는 맞아요. 거. 네 번째. 평화 구걸 북핵 위기 초래. 막말로 평화를 보장한다면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나빠요? 평화 구걸이다. 네. 북핵국기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 평화를 구걸한다는 말이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건 아니죠. 평화는 좋은 건데 그걸 왜 네. 구걸해? 예. 평화 상태 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네. 구걸이라니. 그리고 북핵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정권과 상관없이 북한 차원에서 최저임금 급속 인상. 급소. 우린 좋은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래? 아 이게 무슨 실정이야? 아 진짜. 이건 이거 칭찬해야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문글 어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예, 잘하고 예, 있는 거. 맞아요. 어쨌든 홍준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다시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13개 실정. 아 이건 정말 놀라웠던 게요. 반박할 수 없는 게 단 하나지도 없어. 뭐가 13가지나 된다는 거죠? 원전 졸속 중단. 잠깐만요. 그 논의 중이잖아. 이번 명절에 만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556호기 건설 관계자였어요. 그때 들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별건 없고요. 그리고 공정률 얘기하잖아요. 예. 공정률 한 20% 좀 못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정률에는 포함되는 것들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밑바닥 가지고 지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그 설비 있잖아. 예. 그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터만 다지고 있어도 이미 공정률에 포함되는 거야. 뭐 원자로 설계라든지 예, 이런 것들 예. 전부 다 포함되더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야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거기서 뭐 일거리가 없으면 또 다른 일거리 하고 있는 거고 막 그렇긴 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원자력 관련한 것들. 근데 그 친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원자력이 없는 건 맞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훈훈했다. 나랑 척을 치고 싶지가 않구나 이 생각. 아 그분은 확신범이 아니네. 네. 양심적이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원자력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사능도 세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그 바닷물은 오염이 되잖아요.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많이 비유하는 게 자동차죠. 어. 절대로 향후 50년간 절대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요즘은 많이 줄어서 18,000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상징적으로 2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원자로가 만들어져 있는 원자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뭐 몇 가지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100% 완제품을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장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스스로도 믿기 힘들죠. 그렇죠. 예. 원전 절속 중단. 이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상또라이 같은이라고. 공부 좀 해라. 대기업들이 어떤 재화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는 방식의 낙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소득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측면이거든. 예. 이거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소득으로 성장을 시키자 이런 개념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낙수 효과 자체가 배급제도 아니에요? 부자들을 더 그러네, 부자로 그러네.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분수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진짜 무식하다. 얘. 정치 보복 요거 말할 것도 사실 없겠죠.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저는 갈린다고 봐요. 예. 불법인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언론 장악. 이것도 마찬가지네. 일단 가치관 문제가 있는 거고. 장악 전혀 안 되는데.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네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척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장악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김장겸이 보세요. 음. 쭉 오고 있잖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언론 장악을 해?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 더. 그래 조금 먹힐 수 있겠네요. 이건 유일하게 인사참사.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제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오던 거잖아요. 그게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개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는 뭐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북한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다음. 공정이 통한 기업 압박. 미치겠다. 공정하게 일하라고 압박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이 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싹 쓸어먹어 버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대기업이 횡포 부리지 말라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입니까? 다음. 노조 공화국. 이 사람은 노조하고 무슨 원수를 짓 일이 있나? 아니 얘는요. 이거는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란죄 정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노조 가입률 10%인 나라가 뭔 노조공화국이야. 그러니까 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 지금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이영주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직도 건물 밖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분 한번 가서 뵌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팅팅 부어 있어가지고. 자 다음. 소득주도 성장론 통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아니 참 이거 무식하다. 두 개를 어떻게 등치시켜?